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신혼여행인데 왜 어머니까지 가셔야 하는데요? 결혼 3년 차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신혼여행에 동행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던 날 남편과 저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고 신혼여행에 함께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신혼여행에 시어머니가 동행하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 못했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신혼여행을 연기했어요. 시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신혼여행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 후 첫 데이트를 나가려던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고 오늘 영화를 본다며 함께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좋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영화관에서 시어머니는 제 옆자리에 앉으셨고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으며 영화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 옆에 앉으셨고 저는 마치 친구처럼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아내인데 왜 친구처럼 취급받는 기분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둘이서만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가 심심하시니 함께 놀아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데이트는 부부끼리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내가 왜 그러냐며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고 내 말을 예민한 반응으로 치부했어요. 저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어요. 시어머니가 데이트마다 따라오신다고 말했지만 친구들은 그냥 참으라고 했고 시댁은 원래 그런 거라고 말했어요. 어떤 친구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따라온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 차 우리는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남편은 시어머니께 부산에 함께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우리 둘이 가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부산 가보고 싶다고 하셨으니 같이 가면 된다고 말했어요. 결국 부산 여행은 셋이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 옆방을 예약하셨고 밤에 남편과 둘이 있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방문을 두드리며 자기 전에 얘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밤 11시까지 시어머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점점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가 심심하시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까 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건 너무 갑작스럽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리를 돌봐주시면 좋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을 차려주신다며 부엌을 점령하셨는데 저는 제 집에서도 손님처럼 지냈고 점점 제가 이 집의 주인인지 헷갈렸어요.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시어머니가 뭘 잘못하신 건가?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남편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다투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웃는 일도 줄어들었으며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2년 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기념일에 남편과 단둘이 저녁을 먹으려고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옷도 예쁘게 입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오늘 저녁 함께 먹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오늘은 저희 둘만 보내고 싶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며 왜 안 되냐고 물으셨고, 남편은 날 쳐다보며 왜 그러냐며 시어머니랑 같이 먹으면 안 되냐고 했어요. 저는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화가 나 있었어요. 남편은 오늘 왜 그랬냐며 시어머니 기분이 상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남편에게 내 기분은 안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우리 기념일인데 왜 시어머니까지 오셔야 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내가 정말 이기적이라고 말하며 시어머니가 심심하시니까 같이 놀아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어제는 제가 좀 그랬다고 하시며 시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과를 해야 했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은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하시며 저도 이해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결국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결혼 3년 차,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며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과도한 것이었어요. 상담사는 남편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하며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또 그 얘기냐며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냐고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 아내라고. 시어머니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당신 아내라고 했어요. 우리 데이트할 때, 여행 갈 때, 기념일을 보낼 때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으로 말없이 내 말을 들었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남편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고, 시어머니만 생각했지 내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내 편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앞으로 부부끼리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서운해 하셨어요.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는 거냐고 하셨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말하며 부부끼리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고,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며 당신이 너무 집착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고마웠어요.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 점심은 함께 먹기로 했어요. 그 외의 시간은 부부만의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도 점차 익숙해지셨고, 더 이상 갑자기 찾아오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데이트를 간다고 하면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다시 데이트를 즐겼어요.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어요. 시어머니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했고, 저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신혼부부처럼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편해졌고,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들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부 사이의 신뢰와 경계예요.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요? 부부만의 시간을 지키고 계신가요?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당신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